2. 환멸. 나는 인차 화성의숙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두어 주일가량 공부해보니 학과목들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다. 의숙 학생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여럿이 지명을 받고도 풀지 못한 길다란 사칙 문제를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냈더니 그들은 몹시 신기해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정규교육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군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나는 수학 때문에 단련을 받았다.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몇몇 수염쟁이 청년들이 수학 숙제를 할 때마다 찾아와서는 성화를 목이었다. 그 대가라고 할지 그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강한 육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훈련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까지도 서슴없이 헤쳐 보이는 다정한 부부들이 되었다. 애승이 신입생으로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짐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 내가 학습과 교련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이 학우들과 잘 섭술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연령에 충하를 두지 않고 나를 가까이 대해 주었다. 그만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화성의숙의 교육은 점차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세운 학교이고 아버지의 연구자들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나는 여기서 전 세대가 남긴 사상과 방법에서의 낡은 잔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가 수십 년 되지만 의숙의 교육에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비판적으로 분석 총화하는 리론이 없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민족주의 운동을 지도해 오면서도 그 운동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論문이나 교과서 하나 똑똑히 만들어 놓지 않았다. 화성의숙에 찾아오는 독립군의 거도들이나 애국지사들도 그저 막연하게 연탁을 두드리며 독립하자고만 부르짖었다. 혁명 역량은 어떻게 편성하고 대중은 어떻게 동원시키며 독립운동 대열의 통일단결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도 없었고 무장투쟁의 교범이나 전술 같은 것도 변변치 못하였다. 조선 역사 과목은 왕조사 본위로 엮어져 있었고 세계혁명사도 부르주아 혁명사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것은 민족주의 사상과 구한국 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었다. 민족주의 사상에 깊이 물젖은 선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 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 방법은 뒤떨어진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전투 경험이 있는 독립군 대원들을 데려다가 무훈담을 자주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무훈담을 통해서 거치하는 것은 안승근, 장인환, 강우규, 리재명, 라석조와 같은 열사들이 적용하였던 개인 테러의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라는 것이 말뿐이지 실탄 사격이 있을 탄알마저 없어 늘 나무총이나 가지고 훈련했어야 무슨 수로 외놈들을 내쫓겠는가고 하면서 불평을 터놓곤 하였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언제면 우리도 신식총을 다뤄볼 수 있는가고 군사교관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교관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지금 독립군 간부들이 군자금을 해결해가지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사올 계획으로 맹활동을 하고 있으니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울버무리었다. 총 몇 자루를 얻지 못해 이렇게 몇 마리 밖에 있는 서양 나라들을 쳐다보는 형편이었다. 나는 군사훈련 시간에 아랫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 외놈들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날 수천 수만 명을 헤아리는 전봉준의 동학군은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1000명의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해 지리멸렬되었다. 그때 일본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동학군은 100명이 한 놈씩만 제껴도 공주를 치고 서울까지 내초 달려갈 수 있는 유리한 형세였는데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참패하고 말았다. 의병의 무장도 동학군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의병들에게도 얼마간 신식총이 있었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도착 무기가 아니면 화승대를 사용하였다. 의병 투쟁을 화승대와 38식 보청의 싸움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탄 한 방을 쏠 때마다 매번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화승총으로 분당 10발 이상씩 쏠 수 있는 38식 보총을 지압하려면 얼마나 비참한 인내를 체험해야 하며 얼마나 간과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승대의 성능이 아직 의병들만 아는 비밀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일본 군대가 이 화승대 총성만 듣고도 겁에 질려 달아났는데 성능을 안 다음부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었다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양반 도덕과 계율에 밝은 유생 출신의 의병들은 전투 중에도 배관을 쓰고 거치장스러운 도포 차림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의병들을 일본 군대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짓뭉개 놓았다. 일본의 군력이 그때보다는 어방 없이 강대해졌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훈련이나 해가지고 과연 땅크, 대포, 군함,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 무기와 중장비들을 계열식으로 만들어내는 제국주의 강군을 거꾸러뜨릴 수 있겠는가? 나를 제일 실망케 한 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 낙후성이었다. 학교 당국이 민족주의 외통길로만 나가면서 다른 사상은 다 경계하다나니 학생들도 자연히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는 왕조 정치의 미련을 가지거나 미국식 민주주의의 환상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 경향은 세계혁명사 과목의 학과 토론 시간에 제일 우심하게 나타났다. 선생의 지명을 받은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취급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에 옮기면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그 교조적인 학습 태도에 나는 불만을 금할 수 없었다. 화성의숙의 정치 과목 수업에서는 조선 독립과 조선의 민중이라는 사안현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그저 교과서나 교수 요강에 제시된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배워주고 받아낼 뿐이었다. 토론을 실천 문제, 조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방금 토론을 한 학생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후 어떤 사회를 세워야 하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본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리 민족이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 길로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봉건 통치배들이 음풍영월로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인데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주의 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봉건 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 사회를 세워야 한다거나 근로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회로 방향 전환을 할 때인데 이런 시대 사조를 전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독립 후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볼 일이지 독립도 되기 전에 자본주의냐 왕조복귀냐 하는 것은 싱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토론을 들으면서 화성의숙에서 실시하는 민족주의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통절하게 느꼈다. 봉건 왕조를 되살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나라는 구라파 나라들처럼 부르주아 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낡은 봉건 통치 기구를 그대로 되살려도 안 된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나 봉건사회는 다같이 돈 많은 놈들이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호강하는 사회이다. 독립된 후 조선에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는 없다. 기계문명의 발전만 보고 자본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봉건 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당치 않은 소리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왕조 정치에 그 누가 미련을 품겠는가?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목 자르고 귀양 보낸 것밖에 더 있는가?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 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만민 평등에 부강한 사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최창거리도 수업이 끝난 다음 내 손을 꽉 끌어잡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멋있게 들이먹이더라고 하면서 몹시 통쾌해하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 운동 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화성의숙을 통하여 민족주의 운동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독립군들도 맥을 못 추고 세력 다툼만 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국내와 압록강 연안에서 정정 벌리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거의나 하지 않고 관할구역에 틀고 앉아 군자금이나 거두며 돌아다니는 형편이었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고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사들도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열한 감투 싸움을 벌였다. 임시정부의 순회 자리가 번번이 교체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어는 한 해에 2번씩 내각 개조 노름이 벌어진 때도 있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파리 강화회의 때 조선독립청운서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 대표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회의 의정에 상정되지조차도 못했던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청원 노름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미 국회의원 동양시찰단이라는 것이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친미 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미 국회의원들에게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 바치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임시정부조차도 자금난으로 1920년대 중엽에 와서는 그 호울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장개석의 중경정부에 얹혀 다니면서 구차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치적 통렬성이 많은 자산계급 출신의 민족운동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원수들에게 투항변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애국지사로부터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민족해방운동을 저해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치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여 나설 것이 아니라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문화를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통째로 받아문 것이 바로 자산계급 출신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족 개량과 실력 양성의 보자기를 쓰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떠들었고 각 개인의 자아 수양을 떠들었으며 계급협조와 대동단결, 민족 자치를 떠들었다. 이와 같은 개량주의의 바람이 화성의숙에도 불어왔다. 김시운의 집 웃방은 항상 나와 정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오는 청년들로 흥성거리었다. 내가 김시우의 소재에 있는 막스레닌주의 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정치 문제에 쏠렸다. 나는 무성이 있을 적에도 레닌의 일생기나 사회주의 대의와 같은 책을 몇 권 읽었지만 화전에 와서는 그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 이전에는 그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면 화성의숙에 온 다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고전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게 되었다.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겠는가?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계층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는 어떤 노정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손에 책을 잡으면 비슷한 대목이 나올 때까지 근기 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대목은 10번, 20번 곱씹어 읽었다. 그러다 나니 동무들이 찾아와도 화제거리가 많았다. 우리는 새 사조에 대한 이야기와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눈앞에 그리며 점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조복귀나 자본주의나 민족 개조를 주장하는 이론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난다고 하였다. 그날을 되는 대로 보내던 학생들 속에서는 점차 새 것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나 10월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점차
화성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